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제게는 2명의 엄마가 있습니다. 한 명은 저를 낳아준 친엄마, 그리고 또 한 명은 저를 가슴으로 낳아 친자식과 다름없이 키워주셨던 새엄마가 있습니다. 사실 친엄마의 얼굴은 사진으로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저를 낳으면서 과다출혈로 먼저 이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얘기만 들었거든요. 지금도 가끔 일어나는 의료사고 중에 하나지만 제가 태어난 그 시절엔 산모가 아이를 낳다가 죽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더라고요. 사실 친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도 알게 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만 해도 아빠는 제게 미영아 사람들이 왜 엄마가 없냐고 물어보면 나쁜 사람이랑 사고가 나서 엄마는 하늘로 먼저 올라갔다고 말하면 돼. 아빠 말 무슨 말인지 알지? 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20살이 넘어서도 엄마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줄 알고 살았었거든요. 아마 누구보다도 저를 사랑했던 아빠는 혹시라도 제가 충격받을까? 그렇게 엄마의 죽음을 숨겨왔던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을 알고 나서도 그렇게 놀란 티를 내거나 아빠에게 그동안 왜 나를 속였냐고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빠의 유일한 피부치자 보물은 저였으니까요. 엄마 없이 자란 딸이 손가락질 받을 법도 한 세상에서 저는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16살 때까지는 아빠 혼자 저를 키우다가 제 고등학교 입학식에 웬 여자 한 분을 데려오셔서는 인사해라. 앞으로 아줌마랑 아빠랑 한 집에서 같이 살 건데 우리 착한 미영이가 엄마처럼 잘 따라줬으면 좋겠어 라면서 다짜고짜 제게 소개를 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던 저는 그 당시엔 아무 말도 못했지만 집으로 돌아와선 아빠에게 큰 소리로 따져 물었죠. 아빠 일부러 그 아줌마 입학식에 데리고 온 거지? 내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으니까 사람 많은 데서 아줌마 소개시 준 거지? 근데 난 저 아줌마 별로야. 아빠보다 나이도 많고 옷차림도 좀 이상하지 않아?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 같아. 라고 말했더니 으이구 기집애가 말하는 것 좀 봐. 또 눈치는 빨라서 나이 많은 건 어떻게 알았어? 아빠보다 조금 나이 많은데 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이니까 그냥 엄마구나 생각하고 잘 따라. 너한테 엄마라는 말 강요하지 않을 테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그런 얘기 들은 어른들끼리 다 말 끝냈어. 아줌마가 그러더라. 내가 평생 아줌마라고 불러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지내고 싶다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가 다 가시야? 라면서 제게 서운한 티를 내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 막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제게 새엄마라는 존재는 생각지도 못했던 거였고 솔직한 말로 다른 엄마들과는 달리 나이 많은 아줌마가 엄마 행세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제 허락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줌마는 일주일 뒤 저희 집으로 들어왔고 겉으로 봤을 때는 온전한 형태의 가족을 갖추게 됐습니다. 세 사람이 같이 아침을 먹는 첫날 아줌마는 제가 좋아하는 계란국을 끓여서 아침상에 놔주셨습니다. 미영이가 계란국을 좋아한다면서 아줌마가 음식 솜씨가 안 좋은 편은 아닌데 미영이 입맛에 맞을지는 모르겠네. 먹어보고 혹시 입맛에 안 맞으면 말해줘. 다시 해줄게 라면서 제 앞에 수저를 놔준 순간 저 계란국 좋아한다고 누가 그래요? 비린내 나서 계란국 안 먹은 지 한참 됐어요. 그리고 저 아침 안 먹으니까 드실 거면 아빠랑 둘이 드세요. 아빠 나 학교 간다. 라면서 현관문을 쾅 닫고 나와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조그만 게 참 버르장머리 없이 어른에게 막 대했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지난밤 아빠와 TV를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아빠 근데 아줌마랑 어떻게 만났어? 아줌마가 아빠보다 7살이나 많다면서 얼굴이 예쁘기를 해 날씬하기를 해. 설마 우리 집보다 엄청 부자야? 라고 물었더니 저 사람 처음 만난 게 언제더라 한 2년쯤이었다. 우리 공장에 직원을 뽑는데 그때 면접을 보러 왔더라고. 그렇게 처음 만났는데 처음에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줄도 몰랐지. 얘기하다 보니까 호감이 생겨서 이력서를 봤더니 나보다 나이가 많더라고. 근데 뭐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면서 말을 이어가는데 저는 아빠 말을 끊어버리고 아빠 공장의 직원이라고? 사장이 공장이랑 재혼을 한다고? 대박, 저 아줌마 작정하고 아빠 꼬신 거 아니야? 라고 물었더니 제 이마를 치면서 너는 말을 해도 그렇게 밖에 못하냐? 누가 보면 우리가 재벌인 줄 알겠다. 라면서 혀를 차더라고요. 아빠와 아줌마가 만나게 된 얘기를 들으니까
안 그래도 열리지 않던 마음이 꽉 닫혀버렸고 아무것도 볼품없는 아줌마가 순진한 우리 아빠를 꼬셨다는 생각밖엔 들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든 것이 어찌 보면 질투일 수 있지만 아줌마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가전제품이며 집안 작은 생필품들이 전부 바뀌었고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게 되면서 아빠는 평소보다 일하는 시간이 더 길어졌고 저에 대한 관심도 전보다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아빠에게 아빠 우리 집 이러다 돈 다 쓰는 게 아니야. 저 아줌마랑 아빠 재혼하고 나면서부터 돈 엄청 써. 나면서 따지면 아이고 우리 딸이 별 걱정을 다 하네. 왜 우리 집 망할까봐 걱정돼?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공부나 열심히 하셔라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줬습니다. 어린 마음에 저런 사소한 것에도 상처를 받아서 일부러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는데 아줌마는 저와 달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는 3년 내내 먹지도 않는 아침밥을 제 방으로 직접 차려서 가져다 주셨고 수능 시험을 보기 1년 전부터는 매일 절에 가서 삼천배를 하며 제 합격을 위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아줌마, 제발 우리 엄마인 척 좀 하지마. 아줌마가 그런다고 내가 엄마라고 할 것 같아? 웃기고 있어. 평생 나한테 엄마는 날 낳아준 사람 한 명이야. 아줌마는 그냥 젊은 남자 꼬셔서 팔자 고치러 우리 집으로 들어온 버러지일 뿐이야 알아. 라면서 막말을 쏟아 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도 아줌마는 멋쩍게 웃기기만 할 뿐 제게 손찌검 한 번 한 적 없었고 오히려 제게 더 잘해주셨지요. 그렇게 성인이 되고 제 주량을 알지 못한 상태로 처음 술을 마셨던 날이었습니다. 집도 못 찾을 만큼 고주망태가 된 저를 술집부터 집까지 업고 온 사람은 아빠가 아닌 아줌마였습니다. 아빠 말로는 제가 아줌마 등에 몇 번이나 토를 하고 온갖 욕을 하면서 발버둥을 쳤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북엇국까지 끓여서 제 방 앞에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아줌마와 10년 정도 지내고 나니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씩은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얄궂게도 엄마라는 말은 안 나오는 겁니다. 하루는 저희 셋이 술을 마시는데 아빠가 제게 야 미영아 이 사람이랑 10년을 살았으면 더 나은 엄마보다도 오래 산 건데 그래도 엄마라고 한번 해줘라. 그게 그렇게 어렵냐? 라면서 제 등을 밀기도 했지만 평생 엄마라는 말을 안 해봐서 그런지 목구멍까지는 차오르는데 입 밖으로는 죽어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우물쭈물 대자 아줌마는 됐어. 호칭이 뭐 그렇게 중요해. 난 미영이랑 이렇게 살면서 느낀 게 이제 진짜 내가 낳은 딸 같아. 미영이 너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줌마 마음은 그렇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가족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면서 눈시울을 붉히더라고요. 술기운도 있었겠지만 그날 아줌마의 진심을 듣고 나니 그제야 조금씩 아줌마가 가족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아줌마가 제게 전화를 걸어서 미영아 잠깐 나랑 얘기 좀 할까? 할 말이 있는데 집 앞에 카페로 나와줘. 라고 얘기하는데 목소리가 좋지 않더라고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아줌마 어깨는 잔뜩 위축돼 있었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아줌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어깨를 들썩이는데 누가 봐도 세상 다 잃은 사람 같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겨우 입을 떼면서 꺼낸 그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영아 어떡하니? 아빠가 위암이란다. 벌써 온몸에 암이 다 퍼져서 손 쓸 수가 없다는데 항암도 소용이 없다는구나. 어떡하니 건강하던 사람인데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인지 모르겠다. 아빠는 절대 너한테 얘기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하겠어. 이걸 어떻게 얘기를 안 하니? 라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그 순간 어찌나 화가 나던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믿을 수가 없네요. 아빠가 암이라니. 아줌마 확실해요? 아빠가 나한테 말하지 말라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줌마가 왜 이런 말을 나한테 하는 건데요? 나 아빠한테 직접 들을 테니까 아줌마 더 이상 그만 말해요. 라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전화도 걸 시간조차 아까웠던 저는 바로 집으로 달려가서 문을 열었는데 아빠가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을 알고 아빠 얼굴을 보니 갑자기 눈물이 터져버렸고 헬쑥해진 아빠의 모습이 그제야 보이더라고요. 저는 울먹이며 아빠 진짜야. 진짜로 암이야. 거짓말. 아빠가 그런 걸 나한테 말 안 할 리가 없잖아.
진짜 아픈 거야? 정말, 일하면서 몇 번이나 물었더니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면서 저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우리 미영이 아빠가 오랫동안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어떡하지? 시집 갈 때 손잡아줄 사람이 없어서 어쩔까 우리 딸. 일하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데 저는 아빠 손을 이끌고 빨리 가자 아빠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자. 병원 가면 나을 수 있어. 항암 치료도 받고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나아질 거야. 빨리라 하면서 아빠 손을 잡았는데 좀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아이고 됐네 됐어. 안 그래도 병원 갔다 오는 길이야. 아빠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걱정 마. 지금 이렇게 호들갑 떤다고 뭐가 달라지나. 아빠는 괜찮아. 그러니까 걱정 마. 나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에요. 그렇게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일을 할 수 없게 된 아빠의 공장은 점점 기울기 시작했고 결국 직원들의 월급도 밀린 상태에서 문을 닫게 됐습니다. 저도 돈을 벌긴 했지만 직원들 월급을 챙겨주기까지는 무리가 있던 상태라 결국 아줌마는 근처 새벽이면 나가서 근처 한바집에서 일을 했고 오후에도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는 일을 하면서 아빠 간병까지 하셨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 하루에 잠자는 시간이 3시간도 안 되는 겁니다. 덕분에 밀렸던 직원 월급도 다 지불하고 생활하는데 문제는 없었지만 날이 갈수록 아줌마 몸은 만신창이가 돼가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그러다 쓰러지겠어요. 얼굴 좀 봐요. 돈은 제가 어떻게든 벌 테니까 아빠 간호만 해주세요. 일은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도 그래도 벌 수 있을 때 벌어야지. 사지 멀쩡한데 지금 일 쉬면 앞으로도 평생 쉬어야 돼. 라면서 고집을 부리시더라고요. 그렇게 아줌마의 간호에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아빠는 3년이나 더 살 수 있게 되셨지만 완치는 하지 못했고 그렇게 투병을 하다가 먼저 돌아가시게 됐죠. 가족이라고는 넷없는 저희 식구는 조촐하게 장례식을 했고 감사하게도 아빠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장례식장을 찾아주어 아빠의 먼 길을 배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빠가 떠나고 난 뒤 몇 남지 않은 아빠의 재산을 물려받게 됐습니다. 아빠는 죽기 전부터 제게 미영아 아빠가 죽고 나면 아줌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둬. 너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하면 엄마처럼 잘해드리고 아줌마가 다시 재혼을 하고 싶다고 하면 얌전히 보내드리고 무슨 선택을 하든 아줌마 편이 되죠. 그래도 10년 넘게 내 옆에서 엄마처럼 너를 돌봐주신 분이야. 우리 착한 딸 아빠 말 들을 수 있지? 그리고 몇 안 되지만 아줌마도 우리 가족이잖아. 아줌마 앞으로 조금 남겨둔 돈 있으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라는 말을 몇 번이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금액을 알게 되면 아빠에게 혹시나 서운한 마음이 들까봐 아줌마에게 물은 적도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줌마에게 열리지 않던 마음이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도 의지할 곳이 없어서 그런지 자꾸 아줌마를 찾게 되더라고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줌마와 저는 급격하게 가까워졌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정말 모녀처럼 서로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빠를 보내고 2년 정도 시간이 흘렀고 저도 좋은 사람을 만나 또래보다 늦은 결혼을 앞두고 있던 때였습니다. 아줌마랑 같이 한복도 보러 가고 가전제품도 보러 다니면서 즐거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아줌마와 함께 결혼 준비를 하고 이런저런 상의를 하다 보니 정말 우리 엄마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줌마야 뭐 말할 것도 없이 누구보다도 저를 예뻐해 주셨고 함께 웨딩드레스를 보러 갔던 그날도 저를 보면서 눈시울을 훔치시는데 그 모습을 보니 저까지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줌마는 늘 그랬듯 해가 뜨기도 전에 식당으로 일을 나갔고 저는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부터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김순애 씨 자녀분이시죠? 여기 공공병원 응급실인데요. 교통사고로 환자분 생명이 위급해서 전화드렸어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하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바로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갔는데 이미 아줌마는 의식이 없었고 제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사망 시간을 읊어주더라고요. 그렇게 아빠가 돌아가신 지 2년 만에 그리고 제 결혼식을 2달 앞두고 아줌마도 저 세상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휩싸였던 저는 결혼 날짜를 미룰 수밖에 없었고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하루 종일 술만 마시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 안에 처박혀서 지내던 그때 우연히 화장대 위에 올려져 있던 저와 아빠의 사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줌마, 이게 뭐라고 여기다 올려놨어. 아줌마도 없이 나랑 아빠 둘만 찍은 사진인데 이걸 뭐하러 본다고 여기다 올려놨어. 진짜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먼저 가버릴 거면 나한테 마음이라도 주지 말던가. 왜 내 앞에 나타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왜? 라면서 한참을 울부짖고 나서는 또 술을 퍼 마셨죠. 그렇게 해가 지는지 뜨는지도 모르게 시간만 흘려보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누가 좋아할까? 아줌마도 아빠도 나만 보고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생각을 하게 됐고 우선 집안에 있던 죽은 사람의 물건부터 싹 다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장례를 다 치르고 3개월이 지난 그때 아줌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옷이며 화장품 그리고 쓰던 물건들을 다 자루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장롱 안의 옷들까지 다 정리하는데 깊숙한 곳에 큰 가방 하나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아줌마가 우리 집에 처음 들어올 때 짐을 싸가지고 왔던 가방이더라고요. 아줌마는 이 가방을 버리지도 않고 보관해놨네. 하여간 짠순이는 알아줘야 된다니까. 라면서 가방을 꺼내려는데 묵직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대며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고 먼지를 닦아내고 가방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 뭉치들이 다발로 들어있는데 단순히 1,200 정도가 아니라 최소 1,000만 원은 넘어 보이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작은 쪽지 한 장이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쪽지를 열어보았습니다. 미영아, 아줌마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이 돈을 아빠에게 받겠니? 아빠 돌아가시면서 아줌마한테 남겨준 돈이 1억이나 되는데 이 돈은 내게 아니잖아. 너한테 주면 안 받을 게 뻔해서 우선 내가 가지고 있기는 한다만 이 돈은 내 거야. 아줌마는 평생 아빠랑 너랑 셋이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아줌마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거라곤 이거밖에 없구나. 그동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줌마와 함께 살아줘서 너무 고맙고 보잘것없는 나를 가족으로 받아줘서 또 고맙구다. 앞으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으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길 바랄게. 정말 고마웠다. 라는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돈과 함께 몇 개의 통장이 들어있었고 통장 위쪽에 작은 글씨로 비밀번호는 우리 아가 생일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쪽지를 품에 안고 한동안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 아줌마와 지내면서 따뜻하게 엄마라는 말 한마디 해주지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웠습니다. 엄마라는 그 말이 뭐라고 그렇게 어려웠는지. 아줌마 떠나시기 전에 따뜻하게 한 번이라도 불러줬다면 이런 후회는 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몇 번이고 아줌마의 편지를 읽으면서 느꼈던 건 아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게 아빠의 유산을 남겨두고 떠날 생각이셨던 것 같은데 만약 제가 아줌마를 엄마라고 불렀다면 아줌마의 선택이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의의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나셨지만 아줌마 인생엔 늘 제가 함께할 거라 생각했는데 사람 인생이 참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저도 좋은 사람을 다시 만나 결혼을 했고 예쁜 딸아이를 낳고 나니 아줌마의 마음이 더 많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쓰면서 생각해보니 아줌마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지금은 아빠와 아줌마를 한 곳에 모셔두고 매년 인사를 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짧은 순간에 사랑하는 두 사람을 잃은 슬픔에 아직도 가끔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지만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두 분은 원하지 않으시겠죠? 하늘에서 혹시나 이 사연을 듣고 있다면 아줌마에게 하지 못한 말을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습니다. 엄마, 제 엄마가 되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와 만날 수 없는 먼 곳에 계시지만 그곳에서는 아빠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일을 할 수 없게 된 아빠